그냥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수술하면 암세포가 다 죽겠지. 맞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항암 치료하는 중에 이것 빠지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이것이 뭐냐고요? 바로 체중입니다. 아니, 체중 좀 빠진다고 죽나? 라고 의문이 되시죠? 내 몸에 몹쓸 것 암세포가 있는데 악성이라 내 몸의 정상세포들을 다 잡아먹어요.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 암세포는 점점 힘이 세지고 내 몸의 정상세포는 점점 비실비실해지면 결국 암세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암 환자는 절대 살이 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식단 관리 정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59번 항암할 때까지 암과 싸우며 먹었던 식단 관리 오늘 공개합니다. 첫 번째, 저희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항암을 이기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많이 먹는 거를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씩 나눠서 먹어서 효율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6끼를 먹었습니다. 6끼를 어떻게 먹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전 6시에 에너지 주스 한 잔을 먹었어요. 케일, 사과, 샐러리, 노란 파프리카, 레몬, 주스가 아닌 녹즙으로 해서 먹고 오전 9시가 이제 한 끼가 되겠죠. 항암 3일 동안은 가볍고 편한 음식을 먹어요. 왜냐하면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암을 하고 난 3일 후부터 10일까지는 집중 영양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에는 장어 4조각, 그 외에는 생선이나 소고기나 또는 닭고기 샐러드 먹었고요. 또 밥은 아로니아 밥이나 서리태밥 또는 뚝배기 영양밥, 한기가 있거나 오한이 있을 때는 인삼더덕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에 이제 반찬 같은 경우는 계절에 맞게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서 고루고루 해 먹었죠.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 요 시기에는 항암한 직후에서 한 10일 정도의 사이에는 생 음식이나 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해보니까 조개류 같은 거를 먹으면 좀 배탈이나 설사 또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일반 설사 수준이 아니라 그냥 쭉쭉 물처럼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던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개류가 나쁜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한두 개가 조금 신선하지 않는 것이 섞여 있을 때, 그렇게 먹었을 때는 일반인은 괜찮은데 항암하신 분들은 아주 민감하게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는 조개류는 일단 안 먹어요. 식중독도 주의를 해야 돼요.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했던 음식 우리는 괜찮아요. 먹어도 살짝 맛이 살짝 변하긴 했어도 대부분은 변한 거 모르죠. 우리같이 주부들은 살짝 변한 거 다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암 환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설사를 하거나 땀이 나면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먹게 돼요. 항상 즉석한 요리만 먹어야 한다. 바로바로 한 음식만 먹어요. 오전 11시에는 뭐를 먹느냐, 하루 3끼는 한식, 중식, 양식이든 다 그렇게 먹는데 이 사이에 간식을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거예요. 오전 11시에는 수제 요거트를 먹어요. 플레인 요거트, 거기에 블루베리나 체리를 넣거나 또는 견과류를 넣어서 섞어서 먹어요. 근데 우리는 견과류를 이것저것 먹지 않고 호두, 그다음에 아몬드, 그다음에 피스타치오, 햄프시드 이런 종류만 먹어요. 특히 땅콩은 먹지 않아요. 땅콩은 다른 견과류 중에서 산패가 가장 잘 된다고 해요.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심지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땅콩 토핑이 들어갔으면 안 먹어요. 그리고 4끼는 점심이죠. 오후 12시 30분에. 이때는 항암하고 나면 힘드니까 한식으로 계속 드리면 기출할 수가 있어요. 항상 점심에는 별미 음식 또는 단품 요리, 즉석계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좋아하는 거 해주면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구찜, 해물찜, 볶음밥, 나물밥 또는 전복죽, 그다음에 해진탕, 백숙, 수육, 갈비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평소 좋아하던 거, 먹고 싶었던 거 자유롭게 비빔국수를 해도 되고 냉면도 해도 되고. 밖에서 냉면 안 사 먹죠. 잘못 먹으면 냉면 먹고 식중독이 가장 많아요. 환자들은 밖에서 외식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5끼를 오후 3시에 먹는데 그때는 사과 주스나 또는 토마토 주스나, 만약에 아침에 먹었던 음식 중에 좀 단백질이 좀 다소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서리태하고 아몬드하고 깨를 넣어서 콩국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마실 수도 있고 콩국수를 해도 되는데 주스로 먹어요. 그렇게 하면 단백질이 많이 채워지겠죠. 수제 육포나 수제 두부 과자 같은 거 먹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단백질을 메인으로 잡아서 항상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이 안 빠져요. 근육이 안 빠지니까. 저녁 6시가 되면 6끼를 먹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기본 반찬, 고정 반찬을 먹어요. 쌈장이나 양념 간장 또는 멸치 견과류 조림, 샐러드 김치 이런 것들이 기본 반찬이에요. 고정 반찬. 그러니까 쌈장이나 양념 간장은 다음 영상 때 알려드릴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한지. 매번 반찬을 늘 분주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보호자가 지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보호자도 살아야 되니까 좀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쌈장이나 양념 간장을 만들어 놓으면 음식을 좀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다음 영상을 좀 보세요. 가장 많이 먹은 게 다슬기국. 다슬기는 간에도 좋고 또 느끼함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좋아해요. 다슬기국을. 다슬기 잡아가지고 냉동한 거 비싸도 많이 사 먹었어요. 그럼 들깨탕 또는 간혹가다 도가니탕, 미역국이나 된장국, 아침이나 점심 먹은 분량을 보고 조절해서 과하지 않게. 만약에 아침이나 점심 때 과하게 먹었다, 찜도 먹고 뭣도 먹고 갈비찜도 먹고 막 과하게 먹었다, 그러면은 저녁에는 미역국이나 된장국. 근데 아침에 생선 먹고 점심 때는 별미를 먹고 싶어서 비빔국수를 먹었다, 그러면 영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도가니탕이라든가 영양을 조금 조절을 해서 먹으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7끼는 저녁 10시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암 환자는 통증도 많고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되면 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6시에 먹고 나서 안 먹으면 너무 밤이 길고 또 너무 힘들어요. 아보카도 반쪽을 항상 먹었어요. 항상 3년 동안. 그래서 아보카도 반쪽에 블루베리 한 20알, 체리 5알. 왜 이걸 먹었을까요? 항산화 때문에 먹었죠. 보라색,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한 항암을 하면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항산화되는 음식을 자꾸 먹어서 몸을 굉장히 정화시켜줄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블루베리하고 체리 비싼데 어떻게 매번 먹지? 비싸도 먹었어요. 다른 것보다 싸요. 아프면 돈 더 나가요. 뭔가 좋아할 만한 거를 자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먹어도 살이 안 쪄요. 항암할 때는 독하니까. 그래서 간혹 콘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살찌는 거 235칼로리 뭐 이런 거 이렇게까지 챙겨 먹는 게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암 치료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 무리가 오는데 체중이 빠졌다는 것은 영양이 결핍됐다는 의미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면역력 저하와 합병증으로 회복이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치료를 못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집에 가라고 해요. 왜냐면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으니까 항암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죽으란 소리예요. 그런 상황까지 되면 정말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병문안 가보면 되게 덩치가 컸던 사람이 항암을 시작하고부터 점점 살이 빠져서 뼈다귀만 남는 경우 보잖아요. 그런 회복 불능 단계에 이르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요 근래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절대 체중이 빠지게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식단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 근육의 소실을 막으려면 무조건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데 보통 의사들이 말하기를 일반인은 체중 1kg당 1g, 암 환자는 1.5g을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인보다 반을 더 먹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암 환자가 먹지도 못하는데 일반 사람보다
반을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한 덩어리도 먹기 어려운데 3개에서 4덩이를 먹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 먹어지겠어요? 쉽지 않죠. 불가능한 거예요. 일월에 불가하다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진짜 그대로 매일 먹는다면 아마도 소화불량에 걸고 매일매일 구역질 하면서 아마 모든 음식이 입에 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는 한식, 중식, 양식 다 좋아요. 다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런데 3끼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사이사이에 3끼에서 4끼를 간식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서 먹었어요. 그 결과 면역 치료 한 번 안 했고요. 항암 부작용도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는 많았죠. 근데 점점점 잘 먹으니까 부작용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이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항암을 59번까지 해내면서도 백혈구 수치가 상당히 좋다. 면역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의사가 놀란 거죠. 어떻게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항상 정상을 유지할 수 있냐고.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식단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저희 영상을 지속적으로 구독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음식에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나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할 수만 있다면 단백질 가루 같은 건 드시지 마세요. 자연식으로 드셔야 암을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단백질 가루를 계속 먹으면 위도 연동작용을 안 하니까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자연에 가깝게 먹는 게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암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적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환경이 다시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암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암치료 식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아는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